디즈니랜드에 아는 사람만 가볼 수 있는 해적의 섬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작은 난쟁이가 사는 집이 숨겨져 있는데 이 집에 사는 난쟁이에 대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요. 미국 디즈니랜드에서 꼭 먹어봐야 할 간식도 소개해드리고 최근에 생긴 한국 분식집까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크라이드 중 하나인 헌티드 맨션을 타러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대기면 스탠바이로 가는 거고 예약을 했으면 라이팅 레인으로 가는 겁니다. Lining lane on the right. Barcode to be scanned. Up left. 들어갈 때 보시면은 이게 마차가 있는데 이게 유령 말이 있는 거예요, 컨셉이.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거고요. 자, 이렇게 라이팅 레인으로 예약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스캔을 해야 돼요, 예약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초록색으로 들어오면 예약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느냐, 그냥 와 좀 재밌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앱을 키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거를 이제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나우가 떴죠. 예약이 소진했기 때문에 이때 다음 거 예약이 바로 가능합니다. 2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소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어떤 걸 또 예약할 거는지 바로 보시고 바로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할 때 우왕 이러고 있지 마시고 물론 돌아보면서 구경을 하시되 예약을 빨리 해야 됩니다. Is this haunted room actually stretching? Or is it your imagination? And consider this dismaying observation. This chamber has no windows and no doors. 이 어트랙션은 디즈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놀이기구인데요.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을 타고 999명의 유령들이 있는 저택을 관람하는 다크라이드죠. 이렇게 헌티드 맨션을 타고 나왔는데 최근에 헌티드 맨션이 좀 많이 리뉴얼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말고 이 바깥쪽을.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탑승했을 때 마담 레오타라고 왜 동그랗게 얼굴만 동동 떠다니는 영매 있었잖아요. 그 영매의 가게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것들을 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은 가게인데 기괴한 것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고 노래도 그렇습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헌티드 맨션 모자예요.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어두침침한 걸 좋아하거든요. 이거 모자 괜찮지 않나? 헌티드 맨션인지 사람들 모를 거 아니야. 밖에서 쓰고 다녀도. 살까 말까. 또 고민되네요, 또. 마담 레오타 얼굴만 떠다니는 피규어도 있나봐요. 뭐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방에 이거 혼자 있으면 무서울 것 같은데? 히치하이킹 고스트가 새겨져 있는 티셔츠입니다. 심지어 밤에 빛난대요.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 살까? 반팔도 아니고 얇은 긴 팔이어서 올랜도 가서도 입기가 좀 애매하고 저 애매하네. 저 보류. 반팔도 있다, 반팔. 반팔 있는데도 너무 안 예쁜데? 이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여기 머리띠도 있어요, 머리띠. 어깨에 메고 다니는 인형 요즘 유행하잖아요, 디즈니에서. 까마귀도 있어요. 접시도 있고요. 이건 뭐지? 약간 냄비 비슷한 것도 있어요. 머그컵도 있고 물병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악몽 피규어도 있습니다. 왜냐면 헌티드 맨션이 할로윈 때 크리스마스의 악몽 버전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악몽 굿즈들도 같이 파는 것 같아요. 이거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데 이 앞에 프린트가 별로 안 예쁜데. 우선 예약된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탑승한 다음에 마음을 좀 더 결정한 다음에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잠깐 보류. 조금 이따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살 거면은 저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 더 생각할 시간, 여유가 필요합니다. 디즈니랜드 오시면 많이들 안 가시는 곳 중에 하나, 잘 몰라서 안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판타스믹이라고 하는 공연이 진행되는 곳이에요. 밤에 강 건너에서 여기서 보게 되고, 근데 여기가 바로 섬입니다, 섬. 근데 야간 공연 때는 이 공연을 해야 되니까 못 들어가는데 낮에는 여기 들어가 볼 수 있거든요, 이 섬에.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해적의 섬입니다. 그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배를 타고 저 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짧은 거리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하고 그쪽에 가면 이제 해적의 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는 좀 일찍 끊겨요. 해가 지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해가 있을 때만 출발하기 때문에 좀 빨리 마감되니까 좀 미리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섬에서는 다양한 곳들을 체험할 수 있는데 먼저 여기부터 이 동굴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괴를 만지면 소리가 나요. I think someone's after me treasure. Just don't mention Polly. 이렇게 뭐 구름 사다리 지나가는 그런 구간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체험들이 가능한데 지금은 많이 뭔가 막아놓은 게 많네요. 원래는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건 해골로 장식되어 있는 무슨 뭐죠 이게? 감옥 같은 곳인가 봐요. 그 해적 좋아하고 막 모험 좋아하는 어린 남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섬입니다. 여기는 옛날에는 원래 여기가 톰소의 모험 컨셉으로 꾸며졌었는데 지금은 약간 해적 컨셉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돌리면은 여기에 뭐가 올라오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다 고장이 났는지 오늘은 안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오두막을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집까지 올라가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저기서 넘어온 거고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면 여기가 바로 밤에는 판타즈믹 무대가 되는 곳입니다. 직원들만 갈 수 있겠죠? 뭔가 특수장소들이 이 집 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판타즈믹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지만 뭔지 모르시잖아요. 판타즈믹은 디즈니랜드에서 꼭 봐야 하는 야간 공연 중 하나입니다. 판타즈믹은 미키의 상상력이 구현되는 장면들을 보는 야간 공연인데 빌런들이 미키의 상상력을 방해하고 미키가 그런 빌런들을 못 지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물론 올랜도 디즈니월드 버전이 조금 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오리지널은 여기 애너햄 디즈니랜드거든요. 근데 판타즈믹은 매일 하지 않고 주말에, 그것도 선택된 주말에만 합니다. 주말이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선택된 날에만 하기 때문에 미리 공연 시간표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판타즈믹을 볼 때는 아무데나 서서 관람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데나 설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거의 잘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잘 보이는 자리는 다 식사 예약을 한 사람들한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다리를 건너는 체험도 있습니다. 오, 이렇게 출렁출렁 거려요. 그 곳곳에 이렇게 뭔가 들어가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도 들어가 봐도 돼요.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섬을 막는다고 해서 저길 빨리 가볼게요.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섬을 간다고 해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급해 마지막 배를 타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빨리 지금 나가라고. 이 섬은 또 야간이 되면 또 판타즈믹이든 모두 준비도 해야 되고 해가 지면 위험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섬에서는 티아나의 바이오 어드벤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도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주와 개구리 속 주인공 티아나가 차리고 싶었던 레스토랑 티아나 팰리스가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이게 나무들 때문에 촬영하기가 조금 어렵게 지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가시면 공주와 개구리의 그런 배경이 되는 뉴 올리언스 지방의 그런 음식들을 맛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음식일 수도 있는데 건보와 같은 그 지역의 음식들을 맛보실 수가 있고, 티아나 팰리스는 디즈니랜드 내에서 비교적 최근에 생긴 레스토랑인데요. 푸드코트 방식으로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건보, 잠발라야 등 미국 남부 음식들을 맛볼 수 있죠. 무엇보다 여기 구석에 가시면은 꼭 먹어봐야 될 미키 베니에, 약간 우리로 치면 찹쌀도넛 같은 건데 미키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여기서만 판매합니다. 티아나 팰리스에 파는 게 아니고 티아나 팰리스가 있으면 티아나 팰리스의 구석탱이 민트 줄렛바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사드시면 돼요. 모바일 오더도 되니까 모바일 오더를 하시면 좀 더 빨리 구입을 해서 먹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이렇게 모바일 오더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 베니에가 가장 유명하긴 한데 최근에 초콜릿 헤이즐넛이 들어간 베니에가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말하는 순간 떴어요. 그래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윈도우 3으로 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3번 창구에 가서 이거 보여주고 받으면 돼요. 여기가 3번 창구죠. This number? Thank you. 이게 그 민트 줄랩이라고 하는 음료예요. 약간 민트 향이 강하게 나는데 호불호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음료도 유명해서 한번 사봤고요. 그리고 이게 베니가 들어간 건데 여기 사실 설탕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좀 흔들어서 먹는 게 좋습니다.
좀 찌그러지긴 했지만 이렇게 미키 모양 베니가 나와요. 약간 찹쌀 도넛 같은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미키 모양으로 찌그러지긴 했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특별히 막 엄청 맛있다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딱 이 지점에서만 파니까 인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인디아나 존스를 타러 왔는데, 인디아나 존스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이야기에 따라서 물론 보게 되는 게 좀 달라지는데, 그건 제가 별도 영상을 만든 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하나 재미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인디아나 존스 표지판이 있는 이 이름이 적혀있는 아래 나무에 재미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리틀맨, 작은 난쟁이를 위한 집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창문도 있고 문도 있고 굴뚝도 있습니다. 이 난쟁이가 어떤 난쟁이인지 모르시죠? 아주 예전에 그 디즈니에서 만든 동화책이 하나 있었어요. 작은 난쟁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정말 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소소한 것도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뭔가 재현해내고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장치를 만들었다는 게 너무 저는 디즈니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건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한 작은 남자가 나무 밑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란스러워 나가보니 웬 큰 존재들이 오고 가고 있었죠. 작은 남자는 조용하길 바랬지만 미키와 친구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미키와 친구들은 작은 남자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바로 디즈니랜드를 만들 거라는 계획이었죠. 계획을 흥미롭게 들은 작은 남자는 디즈니랜드 안에 아늑한 새 집을 만들어주는 조건을 제시했고, 그래서 지금도 디즈니랜드 안에서 그의 집을 찾아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먹으면 안 되는 간식 중에 하나가 바로 핫도그입니다. 물론 테마파크에서 추러스도 있고 핫도그도 유명하고 한데, 여기 리틀 레드 웨건이라고 하는 빨간색 차 보이시죠? 이 차 안에서 파는 핫도그가 유명한데요. 그 핫도그가 왜 유명한지 지금부터 한번 구입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핫도그를 보면 굉장히 못생겼어요. 깔끔하지 않고 되게 삐뚤빼뚤 못생겼습니다. 이게 손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건데, 우선 바를 건 좀 바르고 세팅을 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더럽지만 좀 보여드리면, 소세지 주변으로 이 튀김옷이 엄청 두꺼워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옛날에 이 핫도그를 팔았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만든 거예요. 엄청 인기가 좋아서 디즈니가 이거를 유명한 셰프들을 고용해가지고 깔끔한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중에 파는 것처럼. 근데 인기가 떨어진 겁니다. 옛날에 그냥 손으로 만든 게 더 맛있었는데, 못생겨도 이게 더 맛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구입을 하지 않으니까 매출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핫도그가 꽤 유명한 핫도그 집입니다. 그 빨간 차, 그 차 자체가 유명한 차예요. 와, 배가 불러요. 배가. 베니 3개 먹고 핫도그까지. 이거 사실 식사량이거든요, 핫도그가. 여러분께 좀 맛있는 간식도 좀 보여드리려고 좀 무리하게 먹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엄청난 맛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제가 들려드렸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먹으면 좀 재미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배불러. 너무 배불러요. 너무 무리해서 먹었어. 사실 제가 근데 LA 디즈니랜드를 자주, 물론 보통 사람들보단 자주 오겠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 자주 올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컨텐츠를 찍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하루에 사람은 3끼를 먹잖아요. 근데 뭐 3끼만 딱 보여드리긴 또 그렇기도 하니까 이것저것 좀 많이 먹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이걸 타러 갈 건데요. 바로 메토홀은 봅슬레이입니다. 오직 여기 디즈니랜드에서 탈 수 있는 롤러코스터입니다. 정말 그냥 봅슬레이를 타는 거예요. 물론 롤러코스터긴 하지만 봅슬레이 모양을 하고 있고, 저 산 안에 있는 저 서린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탑승 중에 빠르게 지나가는 서린을 잘 목격하면서 타야 돼요. 그걸 찾는 재미로 타시면 됩니다. 되게 오래된 어트랙션이기 때문에 탑승감이 좋진 않아요. 그만큼 뭔가 좀 클래식한 느낌을 좀 느끼실 수 있고, 또 여기 애너하임에서만 탈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꼭 타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오셨으면. 그리고 이상한 날의 앨리스도 여기 애너하임에 있는 다크라이드인데요, 이것도 꼭 타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차량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내용을 보는 다크라이드예요. 이게 바로 메토홀은 봅슬레이입니다. 자, 이 메토홀은 봅슬레이도 싱글라이더를 제공하기 때문에 싱글라이더로 한번 즐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라이더를 탈 때는 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입구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 싱글라이더 줄을 물어본 다음에 글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싱글라이더 줄이 엄청 기네요. 생각보다 싱글라이더 폭이 너무 길어요. 줄이. 싱글라이더가 항상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보니까
일반 대기가 30분인데 일반 대기로 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싱글라이더는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타러 그냥 바로 이동할게요. 이렇게 상황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하나라도 더 탈 수 있어요. 꼭 주의해야 될 거는 싱글라이더가 늘 빨리 타는 건 아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미키와 미니의 런어웨이 레일웨이라고 하는 다크라이더 타러 왔습니다. 이게 바로 만화속 세상의 가상의 영화관인데 이 영화관으로 들어가는 어트랙션이에요. 이 영화관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화 영화를 보게 돼요. 미키와 미니가 나오게 되는 완벽한 소풍이라는 제목으로 상영이 되는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에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화속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구피가 운전하는 기차를 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는 다크라이드예요. 전반적으로 2와 2분의 1D라고 해가지고 안경을 쓰지 않고도 입체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를 사용했다고 하고 미키와 미니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도 재미가 될 거고요. 근데 미키와 미니를 따라가려고 하는 플루토의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타실 수 있다면 첫 번째는 미키와 미니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두 번째 타실 때에는 어디에 플루토가 숨어 있는지를 보시면서 타시면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번을 타시면 좋다라는 거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We don't know how long it'll be down for, but the usual wait time for us is about like an hour to come back. 아, 지금 뭔가 이 어트랙션에 문제가 생겨서 잠시 운영을 중단한대요. 그래서 제가 예약을 해놨잖아요. 그 예약이 자동으로 바뀔 거라고 하니까 그걸 좀 더 기다려 보면은 나중에 자동으로 바뀔 것 같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제가 예약해놨던 라이트닝 레인이 셀렉트 익스피리언스로 바뀌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미키와 미니의 런어웨이를 네가 예약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됐어. 그래서 다른 걸 탈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어떤 걸 탈 수 있는지를 이제 보면은 클릭해보면 알 수 있는데 보시면은 오토피아, 빅선더 마운틴, 버즈, 헌티드 맨션, 인디아나 존스, 메토른 봅슬레이, 미키와 미니 런어웨이 레일웨이, 미니언 팔콘, 캐리비안 엔드 스페이스 마운틴, 스타트워즈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무거나 시간도 제한이 없고 오늘 하루 동안 이 중에 하나만 빠르게 타실 수가 있어요. 물론 미키와 미니 런어웨이를 나중에 타셔도 되고 근데 저는 미키와 미니 런어웨이는 이전에 한번 많이 타보기도 했고 오늘은 조금 달리고 싶거든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조금 질주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봅슬레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라이트닝 레인 빠르게 타는 게 하나가 그냥 공짜로 생긴 거예요. 다시 봅슬레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시 메테오로 봅슬레이로 왔습니다. 예약을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예약 취소된 게 일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당당하게 스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초록색 뜨면 된 겁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그 나이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낡고 격한 느낌으로 움직이는데요. 급발진도 없고 뒤집히는 구간도 없는 클래식함이 느껴지지만 꽤나 재밌습니다. 타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선인 찾기도 꼭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핀을 구경하러 왔는데 이 샵 같은 데 가서도 핀 트레이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핀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려는 순간에 이게 뭐야? 또 귀여운 도날드 핀이 있었어요. 미리 사지 말걸. 너무 섣불리 샀다. 왠지 너무 빨리 샀다 했어야 내가. 그리고 저렇게 보면은 핀도 볼 수 있어요. 테네시어 핀. 그냥 핀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트레이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예쁜 게 없어요. 전반적으로 이런 스토어에서도 핀을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교환할 수 있는 핀들은 다 별로 안 예뻐요. 사람들이 안 예쁜 것만 내놓고 예쁜 걸 가져가니까 없어요. 그런 핀들이 예쁜 게. 밤이 되자 야간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성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의 불꽃놀이는 보통 평일에는 불꽃 없이 프로젝션 매핑만 진행하고 주말에만 불꽃놀이 버전이 공연되는데요.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서도 그 공연이 다르니까 시간표를 잘 참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불꽃놀이는 꼭 성 앞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파크 곳곳에서도 동시에 진행하는데요. 사람들을 분산시키기 위한 거니까 잘 활용하면 여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호텔 들어가는 길에 마마카츠라고 해서 떡볶이를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여기서 한번 저녁을 사서 저녁에 먹어보려고 합니다. 마마카츠래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돈가스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무스비도 있고 라면도 있어요. 숙소에 들어왔고요. 정말 힘드네요. 하루하루가 정말 옛날에는 이렇게 하루 종일 디즈니에서 놀아도 안 힘들었는데 오늘 솔직히 오후에 갔잖아요. 점심을 먹으러 점심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버프 투어 한다고 계속 걸었으니까 힘들긴 한데 얼른 밥을 먹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떡볶이는 어떤 느낌일지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햄도 들어가 있고. 우와, 약간 걸쭉한 느낌인데? 그럼 제가 좋아하는 무스비가 있더라도 사왔습니다. 밀떡이네. 특이하게 소세지를 넣어주신 게 특이하네요. 정말 한국의 맛이 갑자기 그립다 하시면은 가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나쁜 편은 아니에요, 맛이. 한국 음식이 점점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음식이 되었어요. 어쨌든 저는 이만 카메라를 끄고 솔로 지옥을 보면서, 제가 솔로 지옥 요즘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솔로 지옥 보면서 떡볶이를 먹으며 잠깐 쉬었다가 또 내일 일정을 또 시작해야 되니까 카메라를 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여유롭게 한번 디즈니를 돌아봤는데 어떤 느낌이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랑 같이 여행하는 느낌이었나요?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지, 물론 뭐 팁과 정보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이번 영상 좀 어떠셨는지, 또 혹은 정보나 팁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영상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나 느낌들을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솔로 지옥을 켜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